여러분 주식 투자하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뭔가 많이 아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전에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 정도 부족한 거죠. 분명히 지식적인 면에서는 이미 다 들어봤어요.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실 이야기하는 게. 거래 대금을 이야기하고 수급을 이야기하고 호가창의 활발한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재료를 이야기하고 딱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뭔가 이 실전 투자하면 2%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채워드릴게요. 국장이요. 국장만의 룰이 있습니다. 국장에 득도한 사람들만이 아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시장은요, 우리나라 시장은요, 불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모멘텀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하든 아니면 미국장이 좋아서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보통 하는데, 미국장이 좋아서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미국장이 좋아서 우리나라 장도 오르겠다는 생각은 원래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미국장을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가 계속 우상향을 했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한국 시장은 원래 이렇게 미국장을 따라갔는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따라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2015년도 바이오 때문에 올랐었고 2018년도도 바이오 때문에 올랐었고 2020년은 팬데믹 때문에 올랐었고, 그런데 여기도 중심에는 바이오가 있었죠.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나 이런 종목들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바이오만 반짝 오를 때 올랐던 경우가 많이 있고, 이때는 2차 전지고, 그 외에는 미국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다는 거죠. 원래 아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어요. 북한과의 어떤 갈등이 심심치 않게 조성되는 부분, 그리고 수출 수입을 너무 의존도가 높은 부분, 환율에 약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단타를 많이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는 또 다른 매매 전략이 있죠. 섹터 호재를 받아서 오르는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도 있어요. 얼마 전으로 이야기하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전선 관련주들 또는 AI 관련주들, 이렇게 섹터가 호재를 받아서 오를 때 있잖아요. 그때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매일매일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모멘텀을 잘 못 봤기 때문에 모멘텀에 따라서 매매하는 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모멘텀 매매가 성공하는 이유는 섹터 호재를 받아서 오를 때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섹터 호재를 받아서 오르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 고인물들은 단타 매매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근데 단타 매매가 또 쉽냐? 그렇지 않죠. 제가 단타에 대해서 한번 경고한 적이 있어요. 단타 매매는 깡통차기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에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단타를 마스터할 필요가 있어요. 저 역시도 단타를 나름대로 좀 하는 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안정적으로 단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죠. 제가 아까 2%를 채워드린다고 했죠. 아마 오늘 영상 보시고 진심으로 깨달아서 바로 수익으로 전환하는 분들도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어떤 종목이 상승과 반등이 보장되는가? 한번 역으로 한번 여러분께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종목이 반등이 잘 나오고 어떤 종목이 상승이 보장이 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재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거래대금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신고가, 차트적인 분석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다 포함이 되는데, 저는 오늘 정답을 드리자면 어떤 종목이 상승과 반등이 보장이 되는가? 그건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주식이 반등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전혀 처음 듣는 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리엔트 전공을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을, 이 회사 자체를 아주 분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분석으로도 봤을 때 회사가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오를 만한 회사냐라고 따지고 본다면 절대 아니죠. 지금 시가총액이 갑자기 상승을 해서 1,800억 원이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전주였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은 꾸준하지만 지금 오르는 이유는 한 가지죠. 정치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국장에서는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그냥 손실만 안 나면 돼요. 상장 폐지만 안 되면 돼요. 그럼 무엇 때문에 국장에서 종목이 오르는가? 재료 때문에 오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테마 때문에, 지금 유행하는 테마, 이슈, 이것 때문에 오르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슈가 강하게 붙어서 정치 테마주가 오르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 중에 오리엔트 전공이 테마를 제대로 받아서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인 거죠. 그럼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상승을 계속 만들어낸 종목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주시를 하고 있다면 주시하고 있는 종목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성향과 특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르는 주식에 많은 사람들이 주시를 하면 매수 버튼을 확률적으로 누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오늘 인벤티지랩도 상한가를 갔는데 나름대로 호재가 있어서 올랐어요. 그리고 앞에 저항대가 많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거래대금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주시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상한가를 한 번 더 가고 한 번 더 가면서 거래대금을 많이 터뜨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종목이 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시를 하기 때문에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된다는 거죠. 완전 차원이 다른 개념이죠. 오리엔트 전공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연일 상한가를 직행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악재를 받아서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정치주가 조정받을 만하죠. 근데 여기서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이런 낌새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매수 버튼을 누른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보다 A부터 C라는 종목이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종목은 지금처럼 그냥 매출과 상관없이 정치 테마로 붙어서 오른 주식이라고 해볼게요. 테마주죠. B라는 종목은 매출을 동반해서 오르는 주식이라고 해볼게요. C라는 종목은 그냥 이유가 없이 오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에서는 C라는 종목은 뭐 무시를 한다 쳐도 매출을 동반해서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내 시장의 상식은 그렇게 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내 주식의 상식은 정답은 테마를 받아서 사람들을 광기에 몰아넣는 종목에 B와 C보다 더 많은 돈들이 몰려서 상승을 다시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주식 시장의 특이점이고 원래 이랬던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수없이 많은 상한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돈이 붙기 시작하니까 광기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매수해서 더 많이 오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46%가 올랐습니다. 광기 그 자체죠. 자, 여러분 이 녀석 상장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M83이라는 종목이었죠. 이때 신규 상장주가 막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일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이렇게 돌파는 할 수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지. 근데 계속 수급이 붙으면서 돌파의 돌파를 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한 5분 사이에 20%로 올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게 형성이 된 거예요? 광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M83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회사 매출이 늘어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냐 없냐를 따지고 봤을 때 사람들이 광기로 매수 버튼을 클릭하는 그 자체가 주식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시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좀 안타깝긴 하죠. 그저 단기 유행에 그쳐서 반짝 오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한국 시장에서 정답을 찾으려면 이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 주식이 잘 오르고 있는데 테슬라 주식을 지금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최근 들어서 수익을 잘 줬으니까 매수 버튼 누르는 거 아니겠어요? 테슬라 보고 있다가 평상시에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 진작에 샀겠죠. 근데 지금 사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수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테슬라나 어떤 회사라기보다 이 회사가 지금까지 잘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그 단순한 기대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식은 그런 단순한 기대감 때문에 더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주반도체도 볼게요. 제주반도체가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 올랐던 종목인데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이 회사의 주가를 보고 갸우뚱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오르고 계속 올랐어요. 왜 이런 게 가능할까요? 광기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 또 가니까 더 매수세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거래 정지를 시켜서 잠깐 진정을 시키거나 또는 단기 과열에 들어가게 해서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덜 갖게 만드는 제도를 도입해서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매수 버튼을 그냥 누르게 된다. 제주반도체 매출이 상관없고 제주반도체의 기술도 상관없어요. 그냥 오르는 주식에 나도 매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이렇게 광기가 있었던 종목은요 반등이 잘 나옵니다. 반등이 보장된
종목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반등이 보장된 종목은 광기가 터졌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관점으로 앞으로 주식을 한번 보세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이렇게 광기가 붙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테마 제대로 붙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나오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알고 있다가 평상시처럼 매매를 하고 있다가 이러한 종목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엄청난 무기를 내가 하나 갖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만 하셨다면 앞으로 주식 매매의 결과가 바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시고도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죠. 내공이 좀 부족하다. 맞는 말입니다. 경험치죠. 경험이나 차트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습득이 덜 됐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엔 이 정도 주식시장에서 경험을 좀 쌓으셨고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열심히 붙어서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제 이야기를 오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